1.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는 12월 24일 오후 3시. 나는 동네에서 가장 번화한 사거리에 위치한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앞에 서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따뜻한 주황빛 조명 아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팔짱을 낀 연인들, 아이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젊은 부부들. 그 활기찬 풍경 속에 칙칙한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등산 모자를 눌러쓴 60대 노인이 끼어들 틈은 없어 보입니다. 나는 빵집 문고리를 잡으려다 말고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혹시 옷에 음식 국물이라도 묻지는 않았는지, 냄새가 나지는 않은지 옷내무새를 점검합니다. 손주 녀석이 올 날이 아니었다면 감히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않았을 화려한 공간입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자 달콤한 버터 향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동시에 나를 덮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깐 내게 머물렀다 흩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된 기분.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펴고 진열대로 향합니다. 쇼케이스 안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케이크들이 질비합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 눈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작년에 딸이 사온 게 뭐였더라? 손주놈이 코를 박고 먹었던 게 고구마였나? 초코였나?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내 머릿속은 하얗게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상냥한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립니다. 내 뒤로 젊은 커플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미묘한 조급함을 읽은 나는 마음이 급해져 무작정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저거 제일 큰 놈으로 하나 줘요. 가장 화려하고 산타 장식이 제일 많이 붙어 있는 놈입니다. 38,000원입니다. 통신사 할인되세요? 38,000원. 순간 내 손이 지갑을 열다 말고 멈칫합니다. 내가 평소에 먹는 순대국밥이 9,000원입니다. 네 그릇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밀가루 덩어리에 설탕 좀 바른 게 뭐 그리 비싼가 싶어 속이 쓰립니다. 하지만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져 나는 서둘러 꼬깃꼬깃한 카드를 내밉니다. 아니, 할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긁어줘요. 영수증과 진동배를 받아들고 구석자리에 서서 기다립니다. 돈을 썼는데도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잠시 후 예쁜 리본이 묶인 커다란 상자를 받아듭니다. 묵직합니다. 그 무게감이 묘하게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빵집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리지만 춥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환호성을 지를 손주의 얼굴, 그 상상만으로도 38,000원의 본전은 이미 뽑은 것 같습니다. 나는 마치 귀중한 보물단지라도 든 사람처럼 케이크 상자를 품에 꼭 안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분주해집니다. 평소라면 대충 물에 밥 말아 김치랑 먹었을 낡은 밥상이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1년에 2번 꺼낼까 말까 한 하얀 레이스 식탁보를 꺼냅니다. 식탁 위에 깔아놓으니 제법 그럴싸한 레스토랑 분위기가 납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마트에서 큰맘 먹고 사온 한우 불고기거리를 꺼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10,000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면서 자식들 먹일 고기엔 10만 원을 훌쩍 넘게 썼습니다. 핏물을 닦고 배를 갈아 넣은 양념장에 고기를 재웁니다. 고기 재우는 냄새가 좁은 부엌에 퍼지니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습니다. 보일러 컨트롤러 앞으로 갑니다. 평소엔 외출 모드이거나 실내 온도 18도에 맞춰져 있는 술자입니다. 가스비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서 집안에서도 두꺼운 조끼를 껴입고 지냅니다. 하지만 오늘은 과감하게 버튼을 누릅니다. 23도. 숫자가 올라가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 소리 같습니다. 며느리가 추위를 많이 타니까, 애들이 와서 춥다고 하면 안 되니까. 바닥이 금세 따뜻해집니다. 이 따뜻함이 내 돈을 태우는 온기라는 걸 알면서도 오늘은 그저 기분이 좋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까지 마칩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봅니다. 오후 4시 50분. 도착할 때가 되었는데 길이 많이 막히나?
나는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입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5시가 넘어가자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둔 휴대폰이 징 하고 둔탁한 진동 소리를 냅니다. 거실의 정적을 깨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깜짝 놀라 숨을 멈춥니다. 화면에 뜬 이름, 우리 딸. 나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그래. 어디쯤이니? 다 왔니? 다급하게 묻는 내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쩌렁쩌렁 울립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전화가 아닙니다. 화면을 다시 봅니다. 통화 버튼이 아니라 문자 메시지 아이콘이 떠 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 안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자 내용을 읽어내려갑니다. 아빠, 어떡하지? 준수 감기가 갑자기 심해져서 열이 펄펄 나네.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 메리 크리스마스. 스마트폰 화면 속 하얀 말풍선 안에 갇힌 글자들. 나는 그 짧은 3줄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않고 눈으로만 껌벅이며 3번을 반복해 읽습니다. 준수가 아프다. 못 온다. 머리로는 즉시 이해가 됩니다. 애가 아픈데 열이 펄펄 끓는다는데 할아비 보러 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건 몰상식한 일입니다. 나는 상식적인 어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고무줄이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간 멍해집니다. 화를 낼 수도 서운해할 수도 없는 완벽한 이유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습니다. 손가락이 허공에서 잠시 방황합니다. 답장을 보내야 합니다. 괜찮다라고 해야 합니다. 애가 먼저지 라고 의젓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내 손이 밭은 기침을 하듯 느리게 움직입니다. 몇 변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가장 무난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문장을 골라냅니다. 그래, 알았다. 준수 잘 참기고 푹 쉬게 해라.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옆에 숫자 1이 사라지고 곧이어 고마워요 아빠 라는 답장이 잽싸게 날아옵니다. 딸아이는 안도했을 겁니다. 눈치 없는 노인네가 떼쓰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휴대폰을 덮어 테이블 위에 엎어놓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합니다. 아까까지는 설렘으로 가득 찼던 정막이 순식간에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변해 나를 짓누릅니다.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립니다. 방금 전까지는 따뜻하게 느껴지던 그 온기가 이제는 숨이 막힐 듯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일러 컨트롤러로 걸어갑니다. 23도. 그 숫자를 다시 18도로 내립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집에 난방을 떼는 건 낭비니까요. 숫자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다시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케이크 상자. 하얀 식탁보 위에 올려진 그 화려한 상자가 이제는 흉물처럼 보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손주의 환호성을 끌어낼 비장의 무기였는데 문자 한 통에 순식간에 처치 곤란한 짐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상자를 물끄러미 몰라봅니다. 38,000원. 국밥이 4그릇. 일주일치 반찬값. 환불이 될까? 잠시 엉또한 생각을 해보지만 이내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직접 골라놓고 자식 안 온다고 물러달라니 그런 진상 노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쩐다. 옆집에라도 갖다 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입니다. 다들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내고 있을 텐데 혼자 사는 늙은이가 불쑥 찾아가 케이크를 내미는 꼴이라니 동정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결국 내가 처리해야 합니다. 상자 뚜껑을 열어봅니다. 달콤한 생크림 냄새가 확 풍겨옵니다. 하얀 눈밭 같은 크림 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초콜릿 판이 비스듬히 꽂혀 있습니다. 산타 인형이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속이 울렁거립니다. 초를 꽂을 필요도 불을 붙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케이크 칼을 집어듭니다. 이 큰 걸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결국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나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식탁보가 깔린 거실 테이블에서 먹는 건 사치입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좁은 싱크대 위, 그곳이 이 갈 곳 없는 케이크의 최후를 맞이할 장소입니다. 나는 싱크대 위에 상자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즐거워야 할 파티 음식이 해치워야 할 숙제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부엌 서랍에서 과도를 꺼냅니다. 플라스틱 빵 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나는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혹은 도축업자처럼 비장하게 칼을 듭니다. 케이크를 자릅니다. 축하를 위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없애기 위해 자르는 칼질입니다. 서걱. 부드러운 스펀지 케이크가 잘려나갑니다. 빨간 딸기가 뭉개지고 산타 인형이 옆으로 쓰러집니다. 예쁜 모양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관하기 좋게 네모난 덩어리로 토막을 냅니다. 한 조각, 두 조각 잘라서 접시에 담아보지만 전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붉고 하얀 크림 범벅일 뿐입니다. 손가락에 묻은 생크림을 혀로 핥아봅니다. 달다. 너무 달아서 혀가 아릴 정도입니다. 오늘따라 이 단맛이 유난히 비릿하고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싱크대 서랍을 뒤져 투명 위생팩을 꺼냅니다. 롤에서 비닐을 한 장씩 뜯어냅니다. 찍, 찍. 정적 속에 비닐 뜯는 소리만 날카롭게 울립니다. 조각난 케이크 덩어리를 비닐봉지에 하나씩 담습니다. 모양이 다 망가져 볼품없는 빵 덩어리가 됩니다. 손에 크림이 묻어 미끌거리고 봉지 입구에 묻은 크림이 끈적거립니다. 행주로 손을 닦아내며 짜증이 밀려옵니다. 내가 지금 나이 67 먹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혼잣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누구를 위한 케이크였나? 무엇을 위해 그 비싼 돈을 쓰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비닐봉지에 담긴 케이크 조각들이 마치 내 찢어진 자존심 같습니다. 6개의 봉지가 싱크대 위에 나란히 놓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과점 진열대에서 화려하게 빛나던 그 케이크는 이제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몰골로 비닐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나는 싱크대에 묻은 크림 자국을 벅벅 문질러 닦습니다. 달콤한 냄새를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흔적을 없애야 합니다. 기대했던 마음도, 설렜던 기억도 이 크림 자국처럼 깨끗하게 닦아내서 하수구로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수돗물을 세게 틉니다. 쏴쏴 쏟아지는 물소리에 내 한숨소리가 묻히기를 바라며 싱크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비닐봉지 6개. 그 안에는 처참하게 조각난 케이크 덩어리들이 갇혀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섬주섬 챙겨들고 냉장고 앞으로 갑니다. 냉동실 문을 엽니다. 하얀 냉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안은 내 지난날의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언제 빻아 넣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다진 마늘 덩어리, 작년 설에 먹다 남은 떡국떡, 성에가 잔뜩 낀 정체불명의 검은 봉지들. 그 빽빽한 틈새를 비집고 케이크 봉지들을 밀어 넣으려 합니다. 공간이 부족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짐이네 짐이야. 나는 꽁꽁한 생선 대가리를 옆으로 치우고 딱딱한 얼음 덩어리를 주먹으로 쳐서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틈새로 부드러운 케이크 봉지를 억지로 쑤셔 넣습니다. 모양이 찌그러지고 크림이 봉지에 눌러붙지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얼어붙으면 다 똑같은 돌덩어리가 될 테니까요. 예뻤던 케이크는 이제 냉동실의 천덕꾸러기가 되어 기약 없는 긴 잠을 듭니다. 언젠가 당이 떨어질 때 하나씩 꺼내 먹겠지. 아니면 내년 이맘때쯤 냉동실 청소를 하다가 이게 뭐였더라 하고 꺼내져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봉지까지 다 밀어넣고 냉동실 문을 닫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유난히 건조하게 들립니다. 곧이어 냉장고 모터가 우웅 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부엌의 정적을 채웁니다. 마치 내 설렘도 기대감도 저 차가운 금속 상자 안에 같이 봉인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 문을 다시 열기 전까지 크리스마스는 없습니다. 나는 멍하니 냉장고 문에 붙은 배달 음식 전단지를 바라봅니다. 족발, 치킨, 피자. 가족들이 오면 시켜주려고 모아뒀던 것들입니다. 나는 전단지들을 떼어내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손끝이 차갑습니다. 냉동실의 냉기인지 마음의 냉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엌에 불을 끄지 않고 거실로 나옵니다. 아직 치우지 못한 식탁보가 눈에 밟힙니다. 거실 테이블로 돌아와 하얀 레이스 식탁보를 걷어냅니다. 한 번도 쓰지 못하고 다시 장롱으로 들어가야 할 운명입니다. 곱게 접으려다 짜증이 나서 대충 둘둘 말아버립니다. 식탁보가 설어진 테이블 위에는 다시 낡은 나무 무늬가 드러납니다. 이게 내 현실입니다. 김치냉장고를 열어 재워둔 불고기를 확인합니다. 양념이 잘 배어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뚜껑을 도로 닫습니다. 혼자 먹는데 고기를 굽는 건 사치스럽고 무엇보다 귀찮습니다. 설거지거리 늘리는 것도 싫고 고기 냄새 밴 집안을 환기시키는 것도 일입니다. 그냥 제일 간단한 걸로 때우기로 합니다. 찬장 구석에서 라면 하나를 꺼냅니다. 양은 냄비에 물을 붓습니다. 수돗물 소리가 스와하나고 가스불을 켭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캐럴보다 더 익숙하고 편안하게 들립니다. 물이 끓자 면과 스프를 무심하게 털어 넣습니다. 아까 케이크를 자르던 그 정성으로 라면을 휘젓습니다. 다 익은 냄비를 들고 거실로 옵니다. 냄비 받침 대신 신문지를 두툼하게 깝니다. 이게 내 식탁입니다. 김치통 하나 꺼내놓고 냄비 뚜껑을 앞접시 삼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후루룩 면 넘어가는 소리만 가득한 저녁 식탁입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얼어붙었던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TV를 켭니다. 9시 뉴스에서는 명동 거리에 인파가 몰렸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춥지도 않은지 서로 꼭 껴안고 웃고 있습니다. 화면 속 세상은 저렇게 뜨겁고 반짝이는데 내 방바닥은 보일러를 23도로 올려놨는데도 왜 이리 친기운이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채널을 돌립니다. 웃고 떠드는 예능 프로그램도 보기 싫습니다. 결국 홈쇼핑 채널에 고정해놓고 의미 없이 흘러나오는 쇼호스트의 목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남은 면발을 건져 먹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마쳤는데도 아직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평소라면 드라마를 볼 시간이지만 오늘은 TV 소리마저 소음처럼 느껴져 꺼버립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 할 일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왔다면 지금쯤 과일을 깎고 손주 재롱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믹스커피 한 잔과 텅 빈 거실뿐입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에는 읽음이라는 글자가 떠 있습니다. 딸아이는 내 문자를 읽었지만 추가 답장은 없습니다. 고마워요 아빠라는 말이 끝이었습니다. 손주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통화 버튼 위에서 엄지손가락이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내 내려놓습니다. 열나고 아프다는데 눈치 없는 할아버지가 전화해서 애를 깨우면 안 되니까요. 그게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려운 건지도 모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올 딸아이의 지친 목소리, 그리고 빨리 끊고 싶어 하는 눈치를 확인하게 될까봐 말입니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 창가로 갑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봅니다. 건너편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거실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어떤 집 창가에는 반짝이는 트리 불빛이 보이고 어떤 집은 창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풍선을 붙여놨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에는 웃음소리가 있겠죠. 나는 블라인드를 툭 쳐서 내려버립니다. 남의 행복을 훔쳐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 처지가 너무 비교돼서 보기 싫어집니다. 거실 불을 끕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냉장고 모터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우웅우웅 하고 돌아갑니다. 마치 냉동실에 갇힌 케이크가 우는 소리 같습니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불을 펴고 눕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깨어있어 봤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자는 게 남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기다렸던 걸까요? 오지 않을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오지 않을 행복을 막연히 기대했던 내 자신이 한심해집니다. 베개에 머리를 파묻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냉동실에 들어간 케이크가 꽁꽁 얼어가는 동안
나는 이 긴 밤을 뜬 눈으로 뒤척이며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안방에 들어와 이불을 펴니다. 습관처럼 베개를 두드려 높이를 맞추고 자리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낡은 형광등 커버 안에 죽은 날벌레 그림자가 보입니다. 저걸 치워야지 하면서 벌써 계절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우웅 하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옵니다. 냉장고가 작동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냉동실 안에서는 내가 쑤셔 넣은 케이크 조각들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을 겁니다. 부드러웠던 생크림은 돌덩이처럼 변하고 달콤했던 딸기는 얼음 결정이 박혀 서걱거리는 맛없는 덩어리가 되겠지요. 마치 내 기대감이 식어버린 과정과 똑같습니다. 어릴 적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잠을 설쳤습니다. 머리맡에 양말을 걸어두고 산타 할아버지가 언제 오시나 이불 속에서 눈만 껌벅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기다림이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순을 바라보는 지금 기다림은 형벌에 가깝습니다.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고 울리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는 일. 그 막연한 희망 고문이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옆으로 돌아눕습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오늘 한 일이라곤 케이크를 사오고 청소를 하고 다시 치운 것뿐인데 몸살기가 도는 것처럼 삭신이 쑤십니다. 마음이 고단하면 몸도 같이 앓는 법인가 봅니다. 내일 아침엔 뭘 먹나? 밥솥에 밥이 좀 남았던가? 아니면 아까 넣어둔 꽁꽁언 케이크 한 조각을 꺼내 먹어야 하나? 해동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 미리 꺼내놔야 하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뒤척입니다. 차라리 내일이 평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이라도 가고 공원이라도 나가게. 빨간 날은 갈 곳 없는 노인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똑딱 하고 시간을 갉아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크리스마스. 누군가에게는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기적의 날이겠지만 나 같은 늙은이에게는 그저 달력에 인쇄된 빨간 숫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비집고 들어와 내 외로움을 더 선명하게 확인시켜주고 떠나는 잔인한 날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딸아이의 마지막 문자가 잔상처럼 떠오릅니다. 미안해 아빠 라는 그 한마디. 그래, 미안해할 것 없다. 자식이 부모보다 제 자식 챙기는 게 순리인 것을. 나도 너 키울 땐 그랬을 테니까. 스스로를 위로하며 억지 잠을 청합니다. 오늘도 큰일은 없었습니다. 아픈 곳 없이 하루를 버텼고 내 집 이불 속에 무사히 누웠습니다. 그저 화려했던 케이크 하나가 냉동실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냉동실 문을 열어봐야겠습니다. 아마도 그 케이크는 내 마음보다 더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